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왔고 벤 데이비스도 센터백 포지션에서 기대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토트넘 허스퍼가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웨스트햄과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경기에서도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무려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고 뒤집히고 이기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세계적인 스포츠 앱진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에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가 무엇인지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에게 결국엔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살리지 못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리 화끈한 축구를 시도하고 과감한 전술을 적용해도 토트넘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디슨이 없는 가운데 손흥민의 도우미로 로셀소의 활약이 필요한 부분들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주시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해결책까지 모색한 디 애슬레틱과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컬럼 풀 버전 지금부터 해석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컬럼입니다. 왜 토트넘은 계속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가? 로메로가 돌아왔지만 여전히 반더벤의 영향력이 역설적으로 드러났고 무엇보다 공격 라인에서 메디슨이 만들 수 있는 창의성의 아쉬움이 더 크게 드러났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토트넘이 런던의 라이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며 프리미어리그 무승 행진이 5경기로 늘어났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전 루핑 헤딩 쭉 뛰어올라서 아래로 떨궈주는, 골키퍼가 건드릴 수도 없는 그런 헤딩이었죠. 그 헤더골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에 리드를 안겼지만 웨스트햄이 후반전에 제러드 보웬이 행운의 굴절을 이용한 원정팀의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임스 워드 프로즈가 수비 혼란 상황 속에서 백패스 미스 상황이었죠. 자신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온 것을 따라가 빈 골망을 흔들며 득점했습니다. 토트넘은 5위를 유지했고 웨스트햄이 9위에 올라있긴 하지만 양팀의 승점 차는 이제 3점에 불과합니다.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토트넘의 끔찍한 부상 그리고 출전 정지 목록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복귀하면서 1옵션 수비 라인이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취약점이 여전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상위 7대 팀 중에서 가장 많은 22골을 실점하고 있는 중입니다. 6경기 동안 클린시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상대의 압박 함정을 빠져나오고 있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리그 15경기 중에 12경기에서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점을 유지하는 것, 리드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토트넘의 진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치른 4경기에서도 이미 먼저 득점을 하고 첼시, 울브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패배했고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물론 훌륭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제골을 넣고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죠. 골문 앞에서 충분히 확실하지 못했고 그 가차없는 토트넘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후방이 취약해지는 것, 바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우려가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엔 큰 공백을 남긴 반더벤과 메디슨의 이탈 타격이 중요하다라고 분석합니다. 선수들이 돌아왔지만 새해까지 결장할 두 선수의 공백, 반더벤과 메디슨의 공백이 토트넘에 있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키 반더벤의 속도와 침착함은 토트넘이 종종 수비 라인을 고립시키는 고위험 전술로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에서도 종종 후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좋은 스쿼드 플레이어지만 센터백으로서 반더벤이 제공하는 것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여전히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히샬리송의 6야드 거리에서 프리 헤딩에서도 좋은 기회를 놓쳤죠. 토트넘이 공격에서 필요로 하는 선수는 부상 전까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특히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구축했던 고집스럽고 깊은 수비가 따라잡지 못했을, 막지 못했을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슨의 부재 속에 토트넘에서 가장 창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는 아마도 페드로 포로일 텐데요. 완벽한 크로스로 히샬리송의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로메로의 머리에 맞고 들어간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했던 것도 포로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도는 위치에서 스루 패스를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웨스트햄 수비진을 무너뜨리기도 했죠. 포로는 토트넘의 왼쪽 풀백인 데스티니 우도기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진취적으로 돌진하며 전진하지만 이로 인해 수비적으로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웨스트햄의 두 번째 골을 실점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백패스를 시도해 골키퍼 굴리에무
겔레르모 비카리오를 공경에 빠뜨렸던 우도기의 호러쇼도 목격했죠. 토트넘의 강점과 약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포로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토트넘으로 임대된 이후 올 시즌 완전히 이적해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메디슨의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디애슬레틱의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이렇게 악화된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몇 주 동안 토트넘의 운명이 급격히 반전되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11월 전까지 첫 10경기 8승 2무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시즌을 시작했던 토트넘은 항상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실제로 득점 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담하고 강도 높은 공격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위 8개 팀 중에 토트넘이 넣은 29득점보다 적은 골을 넣은 팀은 오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뿐입니다. 경기력이나 결과의 하락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기이했던 이런 많은 부상자 명단 문제까지 겹치면서 토트넘은 지난 5경기에서 승점 1점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요. 완전히 뒤집히는 역전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메로, 파페, 마타르, 사르, 히살리송이 복귀하면서 1월까지 토트넘이 꾸릴 선수단이 거의 완성되긴 했습니다. 반더벤과 메디슨과 더불어 마노르 솔로몬, 로드리고 벤탄쿠르까지 결장하는 다른 이탈 자원이 있긴 하죠.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뉴캐슬, 브라이튼 등 힘든 경기를 포함해 토트넘은 아직 5경기나 더 치러야 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보유한 선수들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 후방에서의 침착함, 미드필드에서의 창의력과 통제력,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재 있는 선수들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즉 전술적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한 겁니다. 이 전술, 이 선수들로 그대로 써도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짧은 무승 행진에서 처음으로 토트넘은 아이디어가 부족했고 막판에는 웨스트햄을 거의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자신감도 조금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허니문 기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의 추락을 멈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금까지의 인터뷰를 보자면 이기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 접근 방식을 바꾸진 않겠지만 선수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리알 토마스가 로셀소의 경기력을 더 끌어올려줘야 된다. 지금 수비 라인에서는 반더벤의 공백을 내체할 선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데이비스가 최대한 힘을 내줘야 되고 웨스트햄과의 경기의 문제도 결국에는 2번째 골, 3번째 골을 넣지 못했던 득점력의 문제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한 하나의 희망이 바로 로셀소라는 것이죠. 로셀소가 희망이다라는 얘기,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 컬럼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득점한 토트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의 공백을 메운 지오반니 로셀소. 로셀소는 맨시티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치른 프리미어리그 2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 지난 시즌 스페인의 비아레알에서 임대 생활을 한 아르헨티나 출신 27살 미드필더 로셀소는 패스, 중원에서의 소유권 회복, 파울 획득 능력 등에서 엘리트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 중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리오넬 메시라고 답하겠지만 두 번째로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더 놀라운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조반니 로셀소입니다. 27살의 로셀소가 지난 몇 년 동안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 보여준 활약을 생각한다면 그다지 놀랍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2017년 아르헨티나 성인 대표팀에 데뷔한 이후 48경기에 출전해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8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출전했으며 항상 충성스럽게 대표팀에 차출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서 프로 경력을 잘 쌓았고 또 파리 생제르맹에 임대된 이후 레알 베티스로 와서 이름을 알렸던 로셀소의 기술적인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2019년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에서 전진된 미드필더 역할을 맡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이 로셀소 영입 후 불과 3개월 만에 경질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떨어졌고 공을 많이 잡아야 하는 창의적인 미드필더인데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맞지 않았던 주제 무리뉴 감독에 이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까지 부임하면서 로셀소의 토트넘 커리어는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셀소는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 그리고 키케 세티엔 감독 체제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팀이 라리가 5위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적합한 시스템도 경험했기 때문에 올여름에 토트넘이 매각할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토트넘도 기꺼이 그를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지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로셀소를 눈여겨본 팀이 바로 차비 감독의 바르셀로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로셀소의 이적을 예견했죠. 하지만 로셀소는 토트넘 잔류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역시 축구 철학이 일치하고 로셀소를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기대가 일치되면서 마침내 토트넘의 훈련장에서 실현될 수 있겠다. 로셀소의 잔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원했다고 합니다. 로셀소가 토트넘의 훈련장에서 얼마나 많이 또 잘 볼을 다룰
다루는지를 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눈을 빛냈다고 하는데요. 로셀소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소유권을 장악하고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은 분명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정상 등극을 이끌었던 초반 주역 제임스 매디슨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로셀소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셀소는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기다려야 했고 매디슨의 최근 부상으로 인해 새해까지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 마침내 토트넘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로셀소는 아스톤빌라와 맨시티를 상대로 한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멋진 슈팅으로 득점을 했는데요. 특히 맨시티전 3대3 무승부에서 보여줬던 역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셀소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한 최초의 미드필더가 됐습니다. 무려 40개의 패스를 모두 성공시켰는데요. 웨스트햄과의 경기 이전 두 경기에서 로셀소는 팀 내 가장 많은 2골을 넣었고 기대 득점을 초월한 것도 1.8골로 가장 높았고 두 경기 합산 패스 성공률이 94.8%로 1위였고 파이널 서드 안에서의 패스 연결도 28회로 1위였고 파울 획득도 5회로 1위였기 때문에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셀소가 토트넘 커리어를 완전히 반전시켰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그가 처한 현재 상황은 6개월 전 혹은 12월 전과는 극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영구적으로 본인의 악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얻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복귀한 가운데 로셀소는 크리스마스에 토트넘을 다시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매디슨이 좀 더 오래 쉬어도 괜찮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번 웨스트햄전 그 기대를 채우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웨스트햄전에 가장 아쉬웠던 공격 창의성 측면에 있어서 로셀소는 그나마 제 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 시즌 들어서 90분당 기록으로 봤을 때 로셀소는 93%의 패스 성공률로 미드필더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 4위였고 득점도 0.89골로 출전 시간당 1위, 기대 득점 초월 기록도 0.75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미드필더 중에 1위였고요. 지난 두 경기 평균 파울 획득도 3.99회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미드필더 중 1위, 그리고 미들 서드 중원 지역에서의 공소유권 획득도 4.43회로 3위에 해당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 로셀소의 플레이가 그만큼 좋았던 것인데요.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이 있는 패스는 로셀소밖에 못했어요. 전반 37분에 데이비스가 뽑아주고 로셀소가 존슨의 침체에 맞춰서 저 사이 공간,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찔러 넣어줬을 때 이 패스를 받는 선수가 존슨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였다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40분에는 로셀소의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쉽지 않게 처리한 이후 쿠루세스키의 슈팅이 막혔고 비수마의 슈팅이 떴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흐른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왔다면 충분히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로셀소가 창출한 겁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에는 쿠루세스키가 왼쪽으로 뽑아준 공을 로셀소가 컷백으로 연결한 게 주마의 블로킹에 막혔지만 이게 골대를 때리고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책골이 될 수 있었거나 혹은 통과됐다면 존슨 내지 손흥민 선수가 밀어넣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로셀소의 패스에서 나왔습니다. 후반전 초반 3분 포로의 오른발 슈팅도 로셀소가 2대1 패스로 연계해주면서 나왔거든요. 결국엔 로셀소가 만들었던 많은 기회들이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의 동선과는 겹쳐지지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워낙 웨스트햄 수비에 집중 견제를 받았기 때문인데 다음 경기 뉴캐슬전과 그 이후의 일정에는 로셀소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배급해줄 수 있다면 토트넘은 다시 골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충돌을 입었던 타박상을 입었던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인데요. 진통제를 먹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 손흥민 선수 휴식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월 11일 이틀 만에 새벽 1시 30분에 뉴캐슬과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 치러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떨지 뉴캐슬과의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이 어떻게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어질 16일 노팅엄전, 24일 에버튼전, 29일 브라이튼전에 이어 올해 마지막 경기인 31일 본머스전까지 토트넘이 매디슨이 없는 상태에서 손흥민, 로셀소의 조합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전술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